2025년도 뉴욕 구국 동지회 자녀 장학금 수여식이 광복절을 맞아 오늘 12시 플러싱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오늘부터 29일까지 특별 한국영화전 비욘드 리베레이션을 개최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경찰 지휘권을 완전히 손에 넣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지난달 미국의 도매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2025년도 뉴욕 구국 동지회 자녀 장학금 수여식이 광복절을 맞아 오늘 12시 플러싱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한미동행 강화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는 뉴욕 구국 동지회가 광복절을 맞아 뉴욕 구국 동지회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임원 및 내빈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선 이종명 목사의 사회와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에 이어 마영애 구국 동지회 회장의 인사말과 홍종학 한미연합회 뉴욕 회장의 격려사, 제임스 동지회 전임 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마영애 회장은 6.25 참전용사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신 모든 참전용사에게 큰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광복절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했습니다. 한미연합회 홍종학 회장은 장학금 수혜자들에게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며 힘써주길 거듭 강조하고 한국어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4명의 구국 동지회 자녀인 아이린 안, 에녹 김, 조슈아 김, 콜린 루이스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날 행사는 장학금 수혜자인 조슈아 김의 트럼펫 연주와 마영애 회장의 고향의 봉등 아코디언 연주로 마무리됐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오늘부터 29일까지 특별 한국영화전 비욘드 리버레이션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모두 문화원 극장에서 무료로 상영되며 광복 이후 80년의 시간을 아우르는 고전과 현대 한국영화 총 10편을 선보입니다. 이번 특별전은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며 오프닝 상영작으로는 안중근과 독립군 이야기를 다룬 최신작 하얼빈이 상영됩니다. 이외에도 독립운동가 윤동주의 삶을 그린 동주, 일제강점기 첩보 스릴러 유령 등이 관객을 만납니다.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편에 오른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작 기생충, 살인의 추억,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그리고 셀린 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도 함께 상영됩니다. 또한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 주최하는 고전 영화 섹션에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최인규 감독의 광복 3부작 첫 작품 자유만세, 한국영화사 마지막 무성영화 검사와 여교사, 온용규 감독의 마음의 고향을 상영합니다. 기획을 맡은 황태현 디렉터는 이번 특별전이 광복 이후 80년간 한국영화의 역사와 예술적 성취를 돌아보고 현지 관객과 한국영화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별전 상영 일정과 사전 예약은 뉴욕 한국문화원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경찰 지휘권을 완전히 손에 넣었습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은 어제 테리 콜 마약 단속국 국장을 워싱턴 DC 경찰청을 지휘하는 비상경찰청장에 임명하며 경찰권을 완전히 접수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청은 민주당 소속 뮤리얼 바우저 시장이 임명한 파멜라 스미스 청장이 이끌었지만 어제부터 연방정부가 모든 경찰력을 장악하며 워싱턴 DC의 치안 유지에 나서게 됐습니다. 본디 장관은 앞으로 워싱턴 DC 경찰청의 모든 법 집행은 콜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워싱턴 DC 경찰청의 이민 단속 제한 정책을 즉각 폐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은 민주당 시장의 방침에 따라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 및 체포에 나설 경우 이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자치법을 근거로 경찰력을 접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에는 워싱턴 DC의 권한을 연방 공무원에게 양도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브라이언 슈월브 워싱턴 DC 법무국장도 파멜라 스미스 경찰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본디 법무장관의 명령은 불법이므로 법적으로 따를 의무가 없다. 당신 외에 그 어떤 공무원도 경찰청장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 DC의 방위군 투입은 물론 연방수사국 등 12개 연방법집행기관 요원 배치, 경찰력 접수 등을 명령했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지난달 미국의 도매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0.9% 상승했으며 이는 전달보다 0.2% 상승을 예측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보다 4배 이상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또 1년 전보다 3.3%가 올랐으며 이는 지난 2월 3.4%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도매 물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6% 올랐으며 이 또한 전문가 전망치의 2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또 근원 생산가 물가지수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올랐습니다. 도매 물가로 불리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로 인식됩니다. 최종 수요 소비자 가격도 전월보다 11% 상승해 2022년 3월 1.3% 오른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 전체 생산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지난달 최종 수요 상품 가격도 6월보다 0.7% 상승해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도매 물가 상승은 관세 상승 비용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자제해온 기업들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4천 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3천 건 줄었으며 다우존스 전망치 22만 9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또 2주 이상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95만 3천 건으로 일주일 전보다는 1만 5천 건 줄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0일 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로버트 메넨데즈 전 연방상원의원이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살해 사건 당시 이집트 정부의 상원 질의 내용 등을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포스트 등은 이른바 골든바 밥으로 알려진 메넨데즈 전 상원의원이 이집트 정부로부터 뇌물을 받고 카슈크지 살해 사건과 관련 이집트 정부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면서 이집트 정부의 조사 내용을 사전 유출하는 가장 뻔뻔한 권력 남용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 등은 지난 2021년 6월 메넨데즈 전 상원의원은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카슈크지 살해 사건 조사위원회가 이집트 정부에 질문할 내용 등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이집트의 공모 혐의를 은폐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슈크지 살해 사건 관련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 정보당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암살팀에게 카슈크지 살인에 사용한 마약류의 약물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카슈크지의 미망인 하난 엘라트르 카쇼기는 메넨데즈의 행위는 미국인이 가장 존중하는 가치에 대한 배신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메넨데즈 전 의원은 10일 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은행과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송금 서비스 업체 제리 검증 프로세스 부족 등으로 인해 사기의 온상으로 전락, 뉴욕주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젤의 모회사인 얼리워닝 서비스사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부실한 검증 등으로 인해 10억 달러 상당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으나 지금도 고객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을 통해 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3월 초 이 소송을 자진 철회,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 편을 든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뉴욕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 자진 철회는 소비자 보호를 내팽개친 행위로 보고 젤의 부실하고 위험한 서비스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소송장에서 젤은 2017년 출시된 모바일 결제 앱으로 은행 간 즉시 송금이 가능하지만
사기범들이 은행 직원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사용자들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송금 요청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증 시스템에 결함이 있으며 이는 고의적인 부주의나 소비자 기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일부 범죄자들이 코네디슨 직원을 사칭,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기를 끊겠다고 위협 후 죄를 통해 송금을 받는 등 신종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얼리워닝 서비스 유한 회사는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캐피탈원, 웰스파고뱅크 등 미국 대형은행이 공동 설립한 온라인 송금 회사이며, 이 시스템 사용자 대부분이 보안이 부실하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젤 운영회사가 시스템이 사기에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충분히 막지 않았고 오히려 안전하다고 과장 광고를 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법원이 강제적으로 시스템 개선 명령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젤 측은 뉴욕주가 민주당이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반면 트럼프 등 공화당은 소비자를 무시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소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폭력 마약 밀매 카르텔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연방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14일 멕시코에서 마약 밀거래 갈취살인을 저지른 2개 카르텔과 관련 조직원 7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인 카르텔레스 우니도스와 로스 비아그라스는 서부 미초아칸주 아보카도 농민과 축산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고 마약 제조 및 미국 밀반입, 외국 용병을 동원한 폭력 활동까지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카르텔레스 우니도스 우두머리 등 5명은 미국 법원에 이미 기소됐으며, 국무부는 이들을 체포하거나 유죄 판결로 이끄는 정보 제공 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재무부는 하루 전에도 미국 은퇴자들을 속여 타임쉐어 부동산 사기를 벌인 CJNG 연계 멕시코 사기단 4명과 관련 업체 13곳에 대해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콜센터 수십 곳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멕시코 정부도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카르텔 핵심 조직원 다수를 인도하고 있으며, 미군 드론이 멕시코 내에서 활동한 정황도 포착돼 양국 간 안보 공조가 더욱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오늘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미국인 10명 중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정을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리서치 센터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성인 3,55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9%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는 답변이 33%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10%포인트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다는 답변은 6%에 그쳤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28%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 31%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이익에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작은 위협이라는 답변 역시 31%로 동일한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 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11%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9%인 반면 18%는 너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인 50%가 도울 의무가 있다고 답한 반면, 비슷한 수치인 47%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 미국 사회가 양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시장 재패를 위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업체 인텔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리풋한 인텔 최고 경영자가 연방정부의 인텔 지분 일부 인수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하고, 현재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며 정부가 인수할 지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인텔도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의 기술과 제조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백악관도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텔이 비용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지분 인수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한다면 재정 상태가 개선될 수 있고,
오하이오에 건설을 추진 중인 초대형 반도체 공장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텔은 오하이오 공장을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시설로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경영난을 겪으면서 계속 공장 신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릿부탄 최고 경영자가 중국과 유착됐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사임을 촉구한 것을 감안하면 만약 인텔이 정부 투자를 유치한다면 릿부탄 최고 경영자의 입지도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연방정부가 인텔 지분을 인수한다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매출의 15%를 받기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개입한다는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연준이 마침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모기지 평균금리가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은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금리는 어제 기준 6.58%로 일주일 전보다 0.05%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만에 모기지 금리가 하락한 것은 미국의 고용 상황이 악화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 달에 결국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그간 고금리로 위축됐던 주택매매 시장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모기지 금리는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5월 말까지 7%에 육박하다 일단 하락세로 돌아서며 소폭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프레디맥은 대출자들이 금리 하락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되면서 주택 구매 문의도 점점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2.5%를 반영하는 등 7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년 소셜연금의 물가 조정분은 2.7%가 될 예정입니다. 헬스케어 핀테크 솔루션 선도기업인 네이션스 베네핏사와의 파트너십으로 미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 전체 매장에서 플렉스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이어지면서 뉴욕의 락스타 치킨에서는 종가 김치 치킨 샌드위치와 종가 김치 프렌치 프라이를 내년 3월까지 5개의 매장에서 선보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지난달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 조치한 일부 통영 한국산 냉동 굴에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6일 사이 채취된 굴을 리콜 대상으로 추가 확대했습니다. LA 다저스가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오는 27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홈 경기에서 손흥민이 시구를 맞는다고 전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의 식이요법 조언을 듣고 소금 대신 살균제에 사용되며 독성을 지닌 화학 성분을 섭취한 60대 남성이 정신질환에 걸렸습니다. 성인 문화의 상징으로 꼽혔던 플레이보이가 글로벌 본사를 로스앤젤레스에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로 이전하며 마이애미 비치의 플레이보이 클럽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글로벌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 제작사인 더 핑크 퐁 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부분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최저 기온은 7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7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5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는 SBS 예능 마이턴이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1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